라임 수사도 추가 망쳤다. 합수단 깨지고 전문 검사들 흩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추미애가 합수단 해체할 때부터 도대체 합수단을 왜 해체하냐? 이게 무슨 검찰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냐? 범죄 수사 능력을 줄이는 게 왜 검찰 개혁이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승질을 버럭버럭 냈었던 걸 1년 정도 된 분들, 보경님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일단은 이 라임 수사도 추가 망쳤다. 합수단 깨지고 전문 검사들 흩어져. 지금 중앙일보의 기획 기사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독 추가했다. 여기 58건 기소 중 3건 이렇게 해서 증권 합수단을 없애자 수사 능력이 뚝 떨어졌다. 이거는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의 연속 시리즈 기획 기사 중에서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건데 당연히 300주 지났죠. 근데 검찰의 연간 증권범죄 처리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쭉쭉쭉 증권범죄를 2022년에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라임 수사 같은 경우도 증권 수사단 합수단이 깨지고 나서 전문 검사들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해체하며 라임 자산운용펀드 이걸 수사를 망친 셈이에요. 이렇게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1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분, 이렇게 나는 거죠. 합수단 해체로 증권범죄 수사 떨어져. 라임 사건에 크게 내갈래다, 이렇게 증권사 이렇게 쭉 있는데, 저진 정관계 라인인데, 이게 이제, 내갈래 수사 모두 조금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검사들이 해체되고, 사방팔방 뿌렸으니까. 뭐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중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게 단순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 수사 조직을 해체시킨 거 아닌가? 그 의도가 개혁이 아닌 범죄 은폐가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범죄 은폐를 위해 수사 능력을 저하시킨 건 아닌지 이 정권 하에서는 안 될 거고요. 다음 정권에서 감사, 청문회, 수사 다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의심을 할 겁니다. 이 합수단 해체를 시킨 게 정권 보위 차원에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여러분과 저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주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주장을 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미애가 그랬잖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냄새가 너무 더럽죠. 합수단 깨지고 전문검사들 뿔뿔이 흩어져. 합수단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합수단이 필요하냐? 금융범죄는 전문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들이 그렇지만 전문범죄죠. 검사들도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죠. 검사 되기 전에 검사가 되고 실무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다. 고시에 여러분, 지금 고시도 아니고 로스쿨에서 금융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범죄 기법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을 어떻게 잡는다. 이것도 실무를 통해서 사수 부사수 관계에서 학습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검사도 다 주특기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금융 범죄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융당국하고요.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그쪽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하고 각종의 그 협력 기관들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속 그 네트워크와 학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증권범죄 수사인데, 이 네트워크와 학습되어 있는 검사들을 뿔뿔이 흩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의
그럼 명맥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명맥, 학습의 명맥까지 다 끊어버려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 돼버렸다.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된 거는 지금 현재로 드러난 현실이죠. 여러모로 지금 이 기획기사, 중앙일보가 계속 기획기사를 계속 연속적으로 낼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현재 사기꾼 천국이 된 건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렇게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이 난장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장을 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사기꾼 편이냐? 사기꾼 동원해서 검사 치는 그런 언론과 정권과 사기꾼이 유착해서 검사를 후려치는 이런 짓을 한다거나. 너무 황당한 인간들이죠. 검사들이요, 무슨 범죄자예요? 누가 일탈을 하거나 검사가 개혁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기꾼 앞에서 검사가 작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정열, 그 각하새끼 짬뽕이죠, 일명 각하새끼 짬뽕, 요렇게. 각하새끼판, 이명박 대통령을 그때 각하새끼 이렇게 해서 그때 그거로 잘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관두고 사표 쓴 게, 저 각하새끼, 그러면서 이제, 적폐들한테 됐다 하면서, 좌파 대중들이 엄청 열광을 했는데, 또 하나 보도 보실까요? 층간소음 다툼 이유차에 어떻게 했냐면 본드 발랐어. 손잡이 열쇠 구멍에 순간자체를 발랐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의 불의에 맞선 게 아니라 이웃집에 소음을 못 참아서 이러고, 사직서에는 당뇨가 심해져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각하새끼 이런 거 했다고 탄압받고 잘린 거 아니거든. 나중에 이제 또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하면서 찐 묻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 이러면서 이제 TBS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정부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이 정부를 지지한다는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이상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 정부 지지한다는 법조인들 많이 이상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